반갑습니다. 오늘은 더스크블러드 트레일러 속 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트레일러 분석 영상의 후속 영상이기 때문에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빛빛 수레바퀴 문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낭만주의부터 니체와 붓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의 피와 달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프롬 소프트웨어의 디렉터 미야자키는 인터뷰에서 시작의 피를 둘러싸고 싸운다고 했는데, 트레일러의 내복남은 달의 눈물은 한 사람을 위해 흐른다라고 말하면서 달의 눈물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처럼 대사를 하고 있죠. 이 논리적인 부딪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게임스컴에서 더스크블러드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로 저 나름대로 붓다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붓다와 달의 눈물과 관련된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정리해봤으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의 대부분은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 불강미디어에서 2024년에 출간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강성용 교수님의 저서에서 가져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3장 붓다의 출발점을 묻다에는 붓다가 출가수행을 하게 된 시대적, 문화적 맥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붓다 이전 시대, 즉 고대 인도 베다 시기 사람들의 제사 전통과 세계관이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달의 눈물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달은 항상 주기적으로 커지고 작아지기를 반복한다. 그렇다면 달에 사는 존재들이 커진 달에 가득 차 있다가 작아진 달에서는 아래로 떨어져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상상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가 되어 이 세상으로 돌아온 존재들은 식물을 키우는 수분이 되어 소마의 순환구조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 이유는 달과 인간 세계가 연결된 방식 때문입니다. 달은 항상 주기적으로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 아리아인들은 달에 사는 존재들이 달이 기울 때 아래로 떨어져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고 상상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베다 시기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곧장 신들의 세계인 태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상들의 세계인 달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3대를 머물며 제사를 받아야만 비로소 태양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죠. 그렇다면 제사가 끊겨 태양으로 가지 못한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달이 기울 때 액체 상태가 되어 지상으로 떨어지는 상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존재들은 비가 되어 식물을 키우는 수분이 되고, 이 과정은 곧 소마의 순환과 연결됩니다. 소마는 베다 시대 제사의 핵심 개념으로 본래 환각 또는 각성작용을 한다고 믿어진 식물의 즙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삶과 죽음의 끊임없는 순환을 설명하는 매개였습니다. 인간이 제사를 통해 소마를 하늘로 바치면 그것이 비가 되어 내려와 가축과 곡식을 기릅니다. 그것을 먹는 남자는 정액을 만들고, 정액은 여자의 몸에서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키죠. 그리고 그 인간은 다시 제사를 통해 소마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베다 시대의 상상력을 더스크블러드의 세계관에 대입해본다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달의 눈물을 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원천이자 동시에 죽은 자들의 응축된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자의 예의다 라는 대사도 이런 맥락과 연결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달을 떠올리는 것을 윤회나 다시 순환하는 생명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 혹은 먼저 죽은 자들을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lose your eyes and contemplate now the moon, as befits the soon to depart. 그리고 이 텍스트가 붓다의 출가 수행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되짚어본다면 더욱 깊은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마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책은 수레바퀴의 상징을 정치적인 맥락과 연결합니다. 고대 인도에서 살이 있는 수레바퀴는 중앙의 축에서 사방으로 살이 뻗어나가는 구조에 빗대어 중앙 집권적 왕권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흩어진 씨족 사회로 구성되어 있던 인도 아리아인들의 삶도 바퀴 달린 전차에 의해 하나 둘 정복되기 시작하면서 중앙 집권화가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정치 형태의 변화 때문에 제사의 형태 또한 달라졌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과거 시족 사회에서는
안정적으로 조상들을 기릴 수 있는 제사를 올릴 수 있었지만 강력한 중앙집권 사회가 되면서 시족 사회가 무너지고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제사의 무게감이 개인에게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무한한 순환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됐던 것입니다. 붓다는 바로 이 구조적 변화가 야기한 개인의 고통을 목격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출가 수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행과 명상의 끝에서 깨달음을 얻어 가르침의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개한 이 내용을 더스크블러드로 가져와 봅시다. 명상의 목적이 시작의 피와 달의 눈물의 정체에 대해 파악해 보려는 것이었죠. 달의 눈물은 위의 내용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올라가 머무는 달, 그리고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생명력이 담긴 액체, 구름부터 식물, 인간에 이르는 생물과 무생물을 아우르는 윤회의 굴레와 연결의 힘이 담긴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달의 눈물과 시작의 피가 명확한 대립관계라고 가정해본다면 시작의 피는 태양에서 내려온 생명력이자 신적인 혹은 초인적인 능력의 근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의 무대는 인류의 황혼기, 즉 태양의 힘이 약해지고 달의 시대가 오려고 하는 때입니다. 제가 유추한 내용에 따르면 플레이어인 우리는 태양의 길과 달의 길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니체처럼 영원을 긍정하는 초인의 길과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붓다의 길 두 가지로 예측했었는데요. 오늘 달에 대한 이야기까지 추가하면 총 3가지 길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가 불교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수동적 허무주의로 이해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었죠. 그리고 이 수동적 허무주의의 길이 아마 달의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체가 말한 수동적 허무주의는 삶의 의지를 스스로 긍정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타자에게 자신의 삶을 기대는 태도입니다. 트레일러 속 달의 눈물은 한 사람을 위해 흐른다는 대사는 바로 이러한 태도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Tears will flow for one, and one alone. 개개인의 삶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 삶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 소모되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달의 신 찬드라입니다. 찬드라는 베다 신화에서 소마와 밀접히 연관된 존재로 생명과 죽음의 순환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는 곧 소마의 순환, 즉 삶과 죽음의 고리를 상징한다고 여겨졌죠. 만약 더스크블러드 세계관이 이러한 배다적 상상력을 차용하고 있다면 내복남이 자신의 삶을 바치려는 특정한 한 사람, 바로 이 찬드라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내복남은 스스로의 삶을 찬드라에게 바침으로써 윤회의 사슬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복남의 행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군요. 내복남의 이야기는 내용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제 슬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게임이 제시할 3개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영원한 반복을 긍정하며 스스로의 의지를 관철하는 초인의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한 사람의 위대한 의지를 위해 기꺼이 윤회의 고통을 감내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은 이 모든 고통의 수레바퀴 자체를 부수고 벗어나는 해탈의 길입니다. 태양의 길, 달의 길, 붓다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며 미야자키 히데타카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왔습니다. 과연 달의 눈물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지 앞으로 공개될 정보들이 더욱 기다려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서 의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